왼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좀 더 들어가면 이쪽은 주름이 없으니까 이제 전정부가 되겠죠. TPG 지장은 예쁘한 모습이 보이지만 중간중간 림프관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공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과립성이 있고 빌라이가 좀 더 많은 모습을 특징을 가지고 있고, 친구 역시 아주 심한 PLE 환자여서 거의 모든 부분이 이제 림프관 확장증으로 보이는 결과이고, 좀 공장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대학 있는 애들은 식이지장이나 그런데 내시경 했을 때 컴플리케이션은 없나요? exac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 전막 상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시경 이미 제거하고 기준에 있지 않나요? 이거를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위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찢어져가지고 그 환자는 이제 위가 굉장히 약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환자가 식도 협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공기가 빠져야 되는데 이게 협착이 있다 보니까 걔가 좀 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공기가 더 찰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한 내시경을 할 때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배를 계속 만져보는 내시경을 해요. 내가 화면으로 보이는 팽팽함과 직접 앉았을 때 보이는 팽팽함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스를 얼마나 빼야 하는지, 가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이걸 꼭 확인하면서 내시경을 TB지장 이물은 외과에서 점심시간에라도 밥 안 먹고서라도 하는 수술입니다. TB지장 이물은 매우 위험해요. TB지장 이물은 왜 위험하냐면, TB지장이 틀어막히면 환자의 바이탈이 급속도로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 여기가 틀어막히는 거죠. 여기 어딘가가 틀어막히면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니까 위는요, 정상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2리터씩 위 액이 나와요. 그냥. 그러면 그게 일로 못 내려가면은 위가 엄청 커지고 계속 속이 안 좋고 토할 것 같죠. 근데 위액은 계속 나오는데 못 내려가니까 위는 무지 커져요. 무지 커질 거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형 혈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를 누를 거고, 환자의 일반 상태는 매우 나빠집니다. 혈압도 나빠지고 굿도 왈칵 해버리면은 이쪽으로 이제 나온 액체들, 위액들에는 액체도 있고 전해질도 있죠. 그거를 몸 밖으로 쏟아냈다는 얘기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EHBO라고 여기 써있는데 이것은 뭐냐? 담도 폐색이에요. 담낭에서 내려가는 길이 막혔을 때는, 왜? 담낭에서 이렇게 총담관, 담낭에 담즙이 있고, 담즙은 담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밥 먹으면은 담즙은 소화액이니까 담즙은 어디로 가냐? TB지장으로 나와요. 아까 내시경에서 듀오데날 파필러라고 부르는 구멍이 하나 있었죠? 그 구멍으로 담도는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가 다 틀어 막혔으면은 이제 여기 열고, 담낭 있는데 열고, 여기 TB지장 열어서 이 구멍부터 여기까지 쏴가지고 여기를 세척해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담낭 수술했어요는 담낭을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담도를 씻는 수술인 거예요. 사실은. 소장이물이에요? 이물이래요? 그러면은 외과에서 뭐라고 물어보죠? 폐색이래? 라고 물어봅니다. 꽉 틀어 막혔대? 아, 완전히 꽉 막힌 건 아닌 것 같은데 꽉 틀어 막혔대요 는 달라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변에 복수가 있대? 이것도 중요하죠. 염증이 얼마나 심하대? 그러면은 주변에 복수는 어때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만 열어서, 얘는 어때요? 실제 장이죠. 여러분 실제 장 보신 적 있어요? 수술방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자주 보지만 실제 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이물이 있어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내려보내고 있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게요? 이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사진은 빨갛고 퉁퉁한 데가 안 돼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내려가고 싶은데 얘한테 막혀가지고 잘 못 내려가니까 뚱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이 확장되어 있죠. 하지만 색깔은 좀 빨갛기는 하지만 잘라낼 정도는 전혀 아니죠. 걔는 그냥 열어서 꺼내면 돼요. 질문 있습니다. 네. 육안으로 봤을 때 죽어서 잘라야 되는 아니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무엇일 것 같나요? 우선은
심한 변색. 그리고 굉장히 감이기는 한데 심한 변색이죠. 심한 변색. 근데 그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장을 배 바깥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장은 색깔이 변해요. 장은 뱃속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색깔이 이상해지지, 점점 보라색이 되지? 그러면은 어딘가가 쫄리는 거예요. 배 바깥으로 꺼내면서 혈관이 어딘가가 혈류가 잘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배 속에 다시 넣고 조금 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거기 색깔이 괜찮은지 보면 돼요. 또 하나 여쭤봐요. 네. 냄새를 맡아보고 싶어요. 박수영 원장님은 잘 맡아요. 열어서 썩은 데가 나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썩은 냄새가 진짜 나? 아무것도 몰라. 좋아요. 이런 질문들 너무 좋아요. 근데 장 자체의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 우리가 많이 만나는 장병증 환자들은요, 막힌 게 아니고 썩은 게 아니더라도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냄새만으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절개 부위는 항상 저 반대쪽이어야 하는 건가요? 반대쪽이어야 하죠. 여기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지금 이선태 수술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치아 환자인데 느껴졌다. 그러면 거기를 봉합하나 아니면 여기는 봉합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요,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여기 이렇게 혈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용감한 수의사와 어떤 용감한 서전이 나는 이 혈관 있는 데를 쭉 그어가지고 여기를 잘 본 다음에 다시 봉합할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메센테리 쪽, 장관막 쪽, 보통 수술하는 부분은 안티 메센테리 쪽입니다. 박 원장님께서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죠. 네, 박 원장님은 이 정보를 여러분께 주길 원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이 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확장이 되어 있고, 어때요, 고영 선생님? 이 정도 색깔이면 자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들어가면 냄새를 맡아볼 것 같아요. 좋아요. 이선태 원장님은 맛까지 보라고 할 거예요. 좋아요. 죽진 않을 거예요. 물론 다른 위 튜브나 공장 튜브에 비해서는 합병증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긴 한데,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식도 튜브는 그 특성상 장착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보호자님이 아이들한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장기 안에 튜브를 넣고 여기가 피부거든요. 그래서 피부로부터 위 또는 공장까지 이 부분에 스토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이 부분이 주변이 이 부분에 쉽게 말하면 굳은 살이 생겨줘야지 이 이후에 이거를 빠지게 되더라도 노출이 밖으로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에 7일 동안 이게 유지가 되어야지 이 주변은 막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의사가 환자 맞춤형 식이 처방을 해주면 테크니션은 재고 관리, 조리 및 제공, 방식 표준화를 해서 식이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퇴원 시에는 식이 설명을 하게 되고 보호자 안내문 제공을 수의사와 테크니션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AI 사진을 쓰면 안 될까봐 제가 직접 촬영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AI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르시스트가 아니라 성의껏 보이고 싶어서 직접 찍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시스템 구축을 재료 주문하고 식단 파악, 재료 준비, 조리, 피딩, 도시락 포장까지 전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식단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표준화입니다. 재료 통일, 설명 통일, 제공 방식 통일, 시기 품질 유지를 통해서 원활한 공급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장 환자에게 식단이 중요한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환자의 장 재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잘 보시면은 네임택처럼 되어 있는 여기에 아이들마다 얼굴 캐리커처를 새로 해가지고 다 붙여서 드리고 있고, 보호자님들 대체적으로 다 이게 식단 설명 들으실 때 조금 우울한 표정이셨다가 이 보호자님이 도시락 딱 열었을 때 엄청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반응은 좋습니다.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만취성 지원센터 테크니션은 그 시스템의 버팀목이자 수의사 그리고 나아가 환자와 보호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영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막들이 만나는 부분을 연결해주는 이중막을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장의 구조가 이렇게 4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맨 바깥쪽에 있는 장막층이 이렇게 이어져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폐장에서 연결되어서 결장이 바로 연결이 되고, 냉장 같은 경우에는 결장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막혀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난자 환자로 왔다고 해서 장만 잘 보면 되는 것인가. 환자는 복수가 되게 다량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정도이고, 환자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알부민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보호자가 느끼기에는 복수가 더 진행되는 것 같아요 라는 소견이 있어서 초음파를 다시 재평가를 했었고, 재평가한 초음파에서 살짝 이제 이상혈관들이 보인다고 하여서 CT 촬영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CDVC 그리고 가스트릭 뱀이 있는데요. CDVC가 기존의 환자들보다 되게 확장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CT 소견을 동일하게 봤었을 때는 PSS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간 조직 검사 소견이었습니다. 제 1회 난장 파티를 기획을 하게 된 센터장 박소영입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많이 들으러 와주실지 발표자들이 잘 몰랐었는데 많이 당황했고 저도 많이 당황했는데 많이 관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확실히 이제는 시스템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과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굉장히 많은 거를 여러 시각이 있잖아요. 서로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서로의 파트를 이해할 수도 있고 왜 저렇게 저 부분을 예민하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 예민하게 얘기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을 통해서 숲을 보고 그 안에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초음파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CT를 통해서 이 나무의 상처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 숲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CT를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시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카메라 렌즈는 너무너무 좋죠. 장비의 사양이 좋아질수록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 다시 또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직접 병변을 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개인의 술기가 아니라 집단지성의 경험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저보다 내시경을 잘하고요. 저보다 손을 훨씬 잘 쓰고 저는 CT를 촬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환자의 회복 앞에서 수의사의 욕심은 내려놔야 되고요. 이 욕심이 먼저 생길 때가 있어요. 뭔가 나도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불안함이 오거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욕심을 내게 되는데 그 전에 공부랑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성공과 좌절을 맛봐야 되는데 여기는 연차가 낮은 사람부터 연차가 높은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환자를 통해서 경험도 해야 되는데 내 환자한테 뭔가 안 좋은 경험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환자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어떡해요. 나는 이제 막 운전대를 잡았는데 어떻게 잘해요. 여러 번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저기 사고 내고 다니면서 운전 실력이 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은 강점이 있습니다. 연차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라고 계속 저희들이 힘든데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얘한테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아주 간혹이지만 근데 그게 조금 말투가 안 좋으면 약간 잔소리 또는 약간
정부장의 라떼는 들리겠지만 뭐 괜찮아요. 다 좋은 의도에서 너희 환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의도하에 이야기해 준 거라서 너무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검사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이 의심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막 이제 설명을 해. 이런 질환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이 환자의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히스토리도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검사 결과에서 근층 비율가 나왔어. 생검해야 해.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을 실제로 지난 한 2주 동안 다 받은 질문이에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세친 검사 안 하면 안 되나요? CT 안 찍으면 안 되나요? 수술 안 하면 안 되나요? 과잉 진료는 과하게 진료하는 거예요. 잘못된 검사를 하는 건데 그 검사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과잉 진료도 안 되고 소극 진료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소극 진료 괜찮습니까? 소극 진료 안 돼요. 아마 이거를 특히 더 넣고 싶었던 거는 이 수술을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우리 같이 봐주시는 테크니션 선생님들도 이 환자가 뭘 하고 내려왔다는데 내가 오늘 응급으로 살인 환자가 다음날 수술했다는데 무슨 수술했는지 모르실까봐 같이 좀 붙여놓습니다. 엄청 섬세하죠? 저희가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다 몰래 줌으로 땡겨가지고 너무 고마운 친구죠. 네, 다시 한번 약간 좌절했다가 자신감을 얻게 해줬던 친구입니다. 굉장하죠. 진이. 저는 이 풍종을 언젠간 보게 되려나 하고 본문을 보고 있었는데 제 앞에 이 환자가 나타난 건 아니고 전화가 와서 제가 내 앞에 빨리 얘를 좀 보여줘 했었죠. 이 아이가 좋아져서 굉장히 기운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 중이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장을 잘 알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이러고 있는 거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고 여기서 이런저런 어떤 의견들을 많이 나눠서 환자를 위한 치료들을 해나갔습니다.